5년까지 걸린다면 그때까지 고용주가 있을까? 중간에 고용주가 파산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걱정하면은 아마 영주권 수송 못할 거예요. 비숙련 취업 이민에 있어서 고용주가 파산하는 문제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10년 이상 된 회사를 정하라고 하는데 요새는 한 15년 정도 된 회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토마스 앤코의 이상윤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찍는 게 몇 번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비숙련 취업 이민입니다. 비숙련 취업 이민이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에는 가장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제일 고민이 뭘까요? 항상 요새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지금 비숙련 취업 이민을 하게 되면은 5년 더 이상도 걸릴 수 있다. 그래도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결론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고용주 문제죠. 5년까지 걸린다면 그때까지 고용주가 있을까? 중간에 고용주가 파산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걱정하면은 아마 영주권 수송 못할 거예요. 제가 이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숙련 고용주를 선정해서 우리가 비숙련 취업 이민을 할 때는 그런 고용주들은 상당히 큰 회사인 거는 맞아요. 물론 조그만 회사라면 하지 마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고용주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고용주가 파산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물론 뭐 여기에 관계자가 미국에 또 있기도 있겠고, 물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지사가 있어서 또 그런 매개 역할을 하지만 이런 회사가 고용주를 얼마나 잘 설득시키고 또 고용주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매년 사실 빨리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 회사 유튜브도 그렇고 또 저희 회사에서 한 번씩 세미나도 그렇고 뭐 블로그에 올라 있는 걸 보면은 뭐 H2B 비자 아니면 J1 비자, H1B 비자 뭐 여러 비자들이 있어요. 이런 중간에 필요한 비자들을 맞춰가지고 고용주가 중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을 꼭 먼저라도 보내주는 그런 비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용주가 원하는 그 정말 좋은 사람들을 빨리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고용주가 정말 우리 같은 회사를 믿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비숙련 취업 이민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노동호가 집어넣고 요새는 노동호 1년 4개월 걸리는 1년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수속 집어넣고 그리고 난 후에 2, 3년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때 동안 그냥 가만히 있고 고용주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그대로 그냥 기다리라 하면 고용주가 기다릴까요? 아마 고용주들은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는 3년 정도 걸린다고 시작한 고용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 정권이 바뀌거나 뭐 또 이런 부분이 있음에 있어서 이민수속이 늦어지면은 고용주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이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주면서 고용주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숙련 취업 이민에 있어서 고용주가 파산하는 문제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주가 파산이 되는 부분들은 벌써 1년, 2년 전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민수속을 진행을 할 때 텍스 보고를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파산될 정도로 고용주의 파이낸셜 상태가 안 좋다면은 기다림에 있어서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랬을 때 이걸 판매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대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틀려요. 사실 140 이민수속까지 다 우선순위를 받고 승인한 사람들은 다른 고용주랑 진행할 때 애초에 받았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민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고용주의 파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민을 할 때는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고용주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비근한 예로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많은 비숙련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 고용주에 방문을 해서 실제 거기에 현실들을 같이 보면서 어떤 촬영을 했거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나마 신뢰도 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용주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고용주가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고용주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불만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해소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당장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고용주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부분, 또 그 사이에 다른 비자로도 빨리 미국에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준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 또 많은 의사소통,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자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비숙련 프로그램의 가장 이게 맞고 안 맞고, 이게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 이런 차이는 어떤 고용주와 판매하는 회사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부분의 포인트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매하는 회사들이 보통 우리가 10년 이상 된 회사를 정하라고 하는데, 요새는 한 15년 정도 된 회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작서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통 이제는 길어져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이 사이클을 3번 정도는 했던 회사라면은 대처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선택하지 못하는 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해서 저의 뇌피셜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좋은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주권 취득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